요번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주 본격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강의, 정치학 전공자로서 지금 강의 같은 거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 정치의 기본 개념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각수빌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현상,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민주사회가 한번 끝나는 거거든요.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거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듭니다.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걸 여러분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여서, 소사이어티잖아요. 모임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모임이라는 거예요. 시민이 모여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정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로 정부를 구성한다. 자,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정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부는 시민사회가 투표로 만든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위를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옛날 박정희 시절 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죠, 여러분?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위죠.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하면 까라면 까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사회가 여러분 투표를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는 거고 승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투표를 했어. 누군가가 투표를 많이 했어. 소수자를 존중을 하지만 소수자들도 다수자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거 인정. 그렇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노예 취급할 수는 없죠. 같은 시민 대 시민으로서,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야, 니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패거리들만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이 투표의 소수파를 위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커먼헬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시민사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에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수파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권을 잡지만 그들은 소수파도 같은 시민이지 노예는 아니라는,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커먼웰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커먼웰스가 있고, 그러면 집권한 사람들은 집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뭐가 얘기 나오냐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권한 사람들이 너 정부를 장악했다고, 너희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를 노예로 하면서 니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돌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이겼지만 너희와 우리의 신분은 똑같아.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지배자가 아니야. 선거에서 너희가 이겨서 정부를 구성했을 뿐이야. 우리 선거에서 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공통적인 시민들, 선거에서 진 사람 이긴 사람 모두의 공통 가치, 커먼웰스를 추구해야 돼. 커먼웰스를 추구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적이라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치체제와 시민사회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건 내가 집권을 하고서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커먼웰스의, 그러니까 그 공과 사를 구분을 하는 건 공직자한테, 선거에서 이겨서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라, 이게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집권한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커먼헬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은 뒤로 제껴놓고,
그게 이제 그래야지 서로가 신뢰가 생기겠죠.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도 저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있겠지 하고 신뢰를 하고, 그래야 국가와 시민사회 우위에 커먼웰스가 유지되면서 정부가 민주정치가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집권한 세력이요, 선거에서 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 새끼들은 우리의 악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 프라이빗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선거에 진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민주정치가 시민사회의 우위에 근간한 정부를 구성하는 그 대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합의하고 공가사를 구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승복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본 전제는 아주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노예와의 관계냐, 시민 대 시민의 관계냐,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는 시민 대 시민의 관계 속에서 투표를 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공가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시민사회의 우위, 포퓰리즘이라는 게 여러분 뭐 어떻게 되냐면, 시민과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동의를 안 하고 시민 대 시민이 내전 상태나 폭력적으로 맞서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돼요? 폭발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동의가 안 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포퓰리즘이에요. 이 포퓰리즘 정치의 되게 무서운 점은 뭐냐면, 시민사회의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뭐를 갉아먹어요. 시민사회가 국가를 갉아먹어요. 시민사회가 국가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앞세대나 기타 등등에서 국가가 쌓아놓은 자산,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세 인간들이, 야, 우리 서로 싸우고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만,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자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국가를 뜯어먹는 방향으로 간다. 그 뜯어먹는 걸, 그 포퓰리즘, 모두가 다 돈 줘요. 있는 거 줘요. 그러면 막 국가의 채무가 쌓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위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의가 무너진 시민사회가 숫자를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집권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추구했어야 될 여기 여러 가지 원칙을 다 부시면서, 그러면서 패거리들이 곧 숫자가 많은 패거리가 곧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중우정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우파도 그닥, 아무튼, 그러니까 무너진 시민사회가 더 이상 국가에게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국가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해가 된다. 이 새끼들 이거 국가를 뜯어먹으려고 해서 국가를 시민사회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급 상황이 보고, 시민들도 야,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정치가 노답이야. 우리가 지금 시민사회의 포퓰리즘과 이 한심한 정치인들과 한심한 시민들이 국가를 무너뜨리겠어라고 시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면 국가가 시민사회의 우위에 서는 시스템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걸 독재라고 불러요. 국가가 시민사회한테, 야, 니네들 더 이상 탐욕을 부려서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테니까 시민사회에서 불만 아가리 닥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독재인 겁니다. 독재의 탄생은 또 필연적인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도 그랬고, 공동체가 자신들의 독재자가 현명하길 바라는 그거 이상을 바랄 수 없고, 우리는 시민사회는 동의도 합의도 할 수 없는 멍텅구리들이니까 독재자 당신이 현명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는 답이 없어 그러면서 독재자가 현명해야 돼 그러면서 철인정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좌와 지금 정치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과업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는 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인구 문제, 연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문제와 연금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붕괴하고 국가 재정이 붕괴한단 말이에요. 인구 문제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 없어지고 군대 가는 사람 없어지면 국가가 붕괴하는 거고, 연금 문제 나중에 재정 적자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럼 정부가 파산, 모라토리엄이 되는 거니까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다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똑딱똑딱 이대로 시간이 가면 그냥 대한민국은 모라토리움이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도 붕괴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업을 설정하지 않아요, 정치가. 왜? 포퓰리즘 정치라니까. 공적이지 않고 사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공통의 문제점, 우리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자라는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지금 좌파 시민단체들도 전부 다 뜯어먹는 새끼들이 돼버렸잖아요. 국가를 뜯어먹는 시민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의 파탄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영속성 자체에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와 시민사회 이 정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교육기관에서 뭐 세팅도 돼 있지 않고, 내가 보면 정치교과서 보고 있고 그 법교과서 보고는 한심한데,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기타 등등이 얼마나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 공적 마인드, 공과 사의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저런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게 작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 나빠, 민주주의 무조건 오라, 이런 당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독재가 오고 어느 때 시민사회가 작동을 하고 시민사회 위기는 어떤 행동을 하면 온다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너무 민주정치를 물고 빨고 시민을 물고 빨고 시민을 우상화, 당이 이렇게로 만들어놓고 민주화 담론 속에서 국가가 개판을 치고 있는 이런 교육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정치 교육에서부터. 저는 공교육, 국민교육 이런 거요. 국민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있잖아요. 국민교육이 안 돼 있고 전부 다 프라이빗한, 시티즌이 아니라 그냥 피플, 아주 사적인 피플인 상태로, 프라이빗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밖에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에 또 잔소리를 한바탕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빡세라.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